무르시엘라고를 베이스로 만든 하이퍼카 레벤턴이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한번 들어왔었어요. 주인을 못 만나서 다시 일본으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비주얼이 배트맨이 탈 것 같은 전 세계 20대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손입니다. 제가 오늘 람보르기니 이탈리아 본사 볼로냐 뮤지엄에 방문했어요. 여기에 람보르기니 전 라인업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차들이 있는지 둘러보면서 다 차들마다 색깔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보르기니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람보르기니 뮤지엄에 딱 오면은 되게 즐겁거든요. 이거 뮤지엄을 오는 건. 자, 일단 람보르기니 창립 연도가 63년도죠. 그리고 64년도에 350 GT가 만들어졌습니다. 66년부터 70, 71년 이렇게 쭉 연도별로 출시했었던 차들이 쭉 있습니다. 저는 기억나는 거는 다른 거 아니라 요 무르시엘라고나 이후에 나온 뭐 우라칸, 아벤타도르 이런 차들이 되게 기억이 남거든요.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차량이 350 GT 차량이에요. 람보르기니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 우리가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잘 아는 게 이 미우라 차량일 거예요. 미우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앞쪽에 엔진이 없고요. 뒤쪽으로 가 있습니다. 원래는 엔진이 프론트 쪽에 350 GT에 있었다가 미드십 엔진이 처음 적용된 게 이 미우라 차량부터 엔진이 12기통이 뒤에 들어간 거죠. 여기 보면은 엔진 있잖아요. 엔진 12기통 V12라고 하는 엔진이 이쪽에 있는 거죠. 사실 이 차는 저도 잘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아는 람보르기니는 요거부터입니다. 쿤타치.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로는 요거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 쿤타치 같은 경우에는 람보르기니를 알린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이 쿤타치라고 할 수가 있죠. 문도 사실 요게 위로 이렇게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이 각진 디자인, 우리가 보면은 이런 선들 자체가 되게 각이 져 있어가지고 람보르기니 하면 사실 그런 느낌이잖아요. 워낙 큰 존재감을 보여주는 도로의 주인공은 뭐 약간 나야 나 하는 그런 차잖아요. 근데 재미난 게 자세히 보면 이 옆에 면을 봤을 때는 곡선으로 해가지고 일직선으로 하나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볼륨 있게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면처럼 하나의 선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보면은 되게 비현실적으로 생겼어요. 게다가 사실 요 쿤타치도 쿤타치지만 저는 여기 보는 게 LM002. 이 차가 어떻게 보면은 우루스의 전신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처음 나왔을 때 람보르기니에서 SUV 나온다 약간 이런 상징성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에어 인테이크 이거 우루스에 들어가 있는 에어 인테이크거든요.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실내에 보면은 알겠지만은 럭셔리 차라고 사실 이 차는 볼 수 없어요. 원래 이 차는 그 전쟁용으로 이제 투입되는, 그러니까 약간 험머 그런 차 느낌이거든요. 근데 위에 보면은 오디오도 있고요. 에어컨도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손이 닿는 이런 웬만한 부분들의 시트가 다 가죽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차는 무기 같은 거를 적재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적재한 공간도 굉장히 많고 무기를 적재적소에 넣을 수 있게끔 설계가 된 차량이에요. 사실 이 밑에까지는 저도 막 엄청 디테일하게 잘하진 않아요. 요 위로 올라가면은 최근에 나온 람보르기니 차들이 있거든요. 그거부터 조금 더 잘 압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차를 좋아하게 된 거죠. 무슨 차? 람보르기니를. 우리가 라프리마 행사 했을 때 잠깐 요 뮤지엄 있는 거를 한번 찍어서 올렸는데 지금 다시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있는 건 디아블로 차량이에요. 디아블로 같은 경우에는 서태지 분이 타던 차로 유명했었는데 그 디아블로랑 얘랑 조금은 다릅니다. 같은 차는 아니에요. 사실 얘가 디아블로 GT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6.0L V12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죠. 솔직히 얘기할게요. 디아블로도 잘 몰라요. 디아블로 말고 제가 진짜 제 람보르기니를 빠져들게 한 건 요겁니다. 무르시엘라고. 이 색깔이에요. 이 색깔을 왜 기억하냐면 이 무르시엘라고가 LP640 있거든요. 얘는 LP670이라 해가지고 슈퍼벨로치 SV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내가 처음 봤던 거는 LP640이라고 후기형 있거든요. 요 색깔이었는데 그게 압구정에 딱 들어오는데 진짜 그 당시가 2007년도였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현실에 없는 뭔가 되게 영화에서 튀어나올 법한 차가 와서 도로에 그냥 완전 존재감을 그냥 한 번에 확 보는, 다른 차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야 이거 도대체 뭐냐,
문도 심지어 이게 위로 열려요. 그리고 이 SV LP670 같은 경우에는 누가 탔냐? 이거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거 누가 탄 줄 알아? 이건희 회장님이 타던 차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장 가치가 굉장히 있는 차예요. 그러니까 일반 무르시엘라고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르시엘라고도 전기형이 있고, 그러니까 LP600, 그다음에 LP640 이렇게 후기형으로 나눠지거든요. 얘는 670이라 해가지고 진짜 한정판 모델인데 이게 몇 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SV를 사고 싶어서 당시 무르시엘라고 SV 슈퍼벨러체 못 샀고 이제 아벤타도르 SV를 샀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모델이죠. 보면 사이드 미러도 되게 투박하지 않아요? 이 당시.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는 이 실내도 보시면 사실 이게 투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람보르기니 본연의 뭔가에 대한 그런 좀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모델이 이 무르시엘라고입니다. 디아블로부터 무르시엘라고 차들을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잔고장 있죠. 고장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 무르시엘라고 기점으로 폭스바겐 아우디 그룹에 인수가 되죠. 그러면서 이 폭스바겐의 아우디의 기술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장률이 확 내려가요. 그리고 편의 기능이 정말 많아집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람보르기니 고유의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델을 개선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야르도도 전기형이 있고 후기형이 있고, 그리고 이 차량은 스쿼드 코르사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거 전 세계 아마 50대인가 40대인가 한정판 모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우라칸 퍼포만테 차량이고, 그리고 여기는 아벤타도르 SVJ 차량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 이런 개인적으로 초록색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SVJ 같은 경우에는 소장 가치가 되게 람보르기니 중에서는 있는 모델 중에 하나예요. 뭐 저쪽 뒤에 보면 소장 가치 있는 차들이 좀 많기는 한데 SVJ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자연흡기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어요. 왜냐면은 레벨2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찐 자연흡기의 마지막은 이 SVJ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차는 신형이 짱이에요. 우라칸이고 나발이고 아벤타도르 SVJ이고 뭐고 그냥 신형이 짱입니다. 근데 왜 울티맨 없지? 울티메? 그러네요. 울티메는 없네. 울티메는 우엄마가 가져갔어. 울티메는 우엄마가 가져갔다. 뒤에는 이제 우루스가 있고, 이제 요게 무르시엘라고가 나왔을 때 무르시엘라고를 베이스로 만든 하이퍼카 레벤턴이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한번 들어왔었어요. 주인을 못 만나서 다시 일본으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비주얼이 배트맨이 탈 것 같은, 저기 보면은 레벤톤이라고 써져 있고 전 세계 20대 한정입니다. 20대. 솔직히 돈이 있으면 사고 싶지만 이거 어떻게 삽니까? 가격도 어마무시하고 뒤에도 되게 다르게 생겼죠. 그냥 각지고 뭔가 되게 다른 유니크함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20대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얘는 세스토 엘리멘토, 이름도 어렵죠. 세스토 엘리멘토라고 하는 차인데요. 2011년에 람보르기니에 카본 공장이 생겨요. 그때 기념해서 만든 얘가 얘입니다. 그리고 좀 되게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게 다 지금 카본 파이브예요. 그러니까 이 차체나 다 이런 뭐 사이드 미러부터 시작해서 휠까지 그냥 싹 다 카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그냥 휑하게 뚫려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또 지금 실내 보면은 없죠. 이 차 무게가 얼마 되는 줄 알아요? 사람이 안 타고 그냥 이 차의 무게만 1톤이 안 됩니다. 990kg. 겁나 가볍다. 이런 거는 이제 공도 주행은 사실 불가능하고 그냥 트랙, 서킷에서 탈 수 있는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보통 이런 하이퍼카나 뭐 이런 특정 모델이 나오면은 이제 그 추후에 나올 모델을 대충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베네노, 얘가 아마 쿠페가 4대, 로드스터가 9대인가 몇 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두바이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두바이에 그 모tor 그 이제 차들 모아놓은 데 있잖아요. 그때 이 베네노가 하나 있었어요. 이 하나에 이제 바리게이트 같은 게 쳐졌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냐. 근데 100억이 넘어갑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있는 하이퍼카 센테나리오. 이쁘지 않아요? 자, 보면은 외장이 다 카본으로 되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벤타도르도 그렇고 뭐 레벨2도 그렇고 군데군데 무게 경량을 위해서 다 카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도장으로 가려놓은 건데요. 이 센테나리오 같은 경우에도 한정판 모델이에요. 물론 이 센테나리오의 베이스는 뭐냐? 아벤타도르를 베이스로 해서 만든 차량이죠.
지금 보면은 뭔가 하나하나씩 좀 다른 것들이 느껴지지 않나요? 뭐 한편에서 람보르기니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야 이거 다 그냥 아벤타도를 베이스로 만든 그냥 껍데기만 바뀐 모델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는 작은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같은 모델일수록 경량화를 하고 무엇을 들어갔고 어떤 세팅을 했는지에 따라서 차의 성향이 완전히 바뀌는데 베네노부터 센테나리오 둘 다 같은 차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뭐 출력이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레브엘토 그 다음에 시안도 그대로 가져가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디자인이 단순히 뭔가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거예요. 베네노, 센테나리오, 시안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디자인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이 뒤쪽에 쭉 이어져 있는 이 Y자의 테일 램프 이거 어디서 봤어요? 이거의 좀 더 얌전한 버전 레브엘토. 그러니까 이런 한정판 하이퍼카를 보면 추후에 나올 신차의 모습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람보르기니 시안이죠. 얘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야 진짜 다른 존재감을 보여준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내를 보면 아벤타도르랑 사실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63대 한정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63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리얼 넘버 보면은 저렇게 다 시리얼 넘버가 사실 있죠. 근데 이 차는 일단은 요 루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제가 하나하나 똑같이 간다 그랬죠. 시안에 이거 이제 그 약간 스카이 루프, 글라스 루프 같은 건데 요게 쿤타치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 쿤타치는 제가 리뷰했었죠. 문도 열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 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리뷰해 적이 있는데 쿤타치 50주년을 기념을 해서 만든 모델이 바로 요겁니다. 그리고 아마 시안부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요. 시안 하이브리드에 들어가가지고 800마력인가 그럴 건데 요때 들어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쿤타치에도 들어가 있고 이거를 개선을 한 모델이 바로 지금 나와 있는 레브엘토 차량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람보르기니 뮤지엄에 와서 지금 차량들을 쭉 한번 둘러봤는데요. 사실 저는 람보르기니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워져 있는 람보르기니를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눈에 띄고 인상 깊은 모델을 꼽으라고 한다면 두 가지 모델이 떠오릅니다. 사실 센테나리오랑 시안이랑 쿤타치는 제가 또 보기도 했고 차를 좀 알고서 뭔가 좀 접했던 차량이다 보니까 뭐 엄청난 그런 감동이 없어요. 하지만 옛날에 그 감동을 떠올리게 하는 차 LP670 무르셀라고 슈퍼벨라체 이거 기가 막힙니다. 제가 돈이 진짜 많다면 꼭 한번 사서 소장하고 싶지만 쉽지 않은 차죠. 이거보다 조금 더 욕심낸다 레벤톤이 최고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가 된다면 여기가 람보르기니 본사거든요. 여기서 람보르기니의 이 뮤지엄을 온다면 되게 좀 기억에 남지 않을까 사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 너무 좋다. 사실 저는 이런 람보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람보르기니를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한 시간입니다. 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막간의 타임을 이용해서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바흐가르트가 시즌2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리뷰가 3,000개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던 방향제인데요. 바흐가르트 시즌2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조금 작게 해서 어떤 차든 실내에 잘 녹아내리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달라진 부분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요게 중간에 바흐가르트 이 로고가 그냥 검정색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금색 로고로 들어가느냐 요 차이가 있고요. 크기는 작아졌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리필 킷 요거 있죠. 요게 기존에 있었던 거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36,500원이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29,000원대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다가오고요. 향이 또 되게 지속적으로 오래 가요. 그래서 바흐가르트가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파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